자, 여러분,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 활용 중에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 자, 어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접점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접점이 A, FA라고 합시다. A, FA. 자, 그럼 이렇게 접선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y는 뭐 기울기를 m이라고 할까요? m x-a 더하기 fa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를 그냥 b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b라.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접점의 x좌표만 알잖아요. a만 알잖아요. 그러면 다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m은 우리가 f'a로 나타낼 수 있죠. b는 fa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a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접점의 x좌표가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로 사실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면 되고, 접점의 x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문자로 놓고 그거를 찾아서 다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접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각도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이 m 대신에, 그리고 f'A 대신에 탄젠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은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어떤 때에 주로 쓰이느냐? 얘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옛날 기출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자, 요 A와 B 사이에 이 곡선 위의 점 중에 어떤 점 C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최대값을 이용하는 문제.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푸시냐면, 이 AB라는 두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 이렇게 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접점 있죠. 이 접점일 때가
높이가 가장 커요. 근데 밑변을 AB로 본다면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밑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높이가 최대가 될 때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일 때 접선을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점 AB는 주어질 거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죠. 기울기가 이 두 점의 기울기라는 건 사실 이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어떤 순간 변화율을 찾아주면 됩니다. 어떤 점 C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이 AB의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런 시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써놓을까요? 얘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그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어떤 순간 변화율을 찾자. 자, 두 번째, 접선의 방식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접점이 주어졌다는 경우는 이제 뭐 A, FA를 이제 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접선을 자, 여기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F'A, X-A 더하기 FA. 자, 이렇게 접선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 M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접점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놓으세요. 예를 들어 t라고 놨다.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f't가 m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t 값이 뭔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t 값을 이용해서 y는 m x-t 더하기 ft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자, 예를 들어 fx가 또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런 밖의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 점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a, b에서 이 함수에다가 접선을 날렸다. 이런 상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곡선의 밖의 점을 줬기 때문에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야. 접점에 x좌표가 있냐 없냐.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놨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t라고 놉시다. 그 다음에 얘는 y는 f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y는 f'(t) x-t 더하기 ft가 나와야 되잖아요. 접점 x좌표가 t니까. 근데 우리는 t는 정확히 아직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얘가 a, b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y 자리에 b를 넣으시고 x 자리에 a를 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t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식을 이렇게 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의외로 문제를 보면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 문제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뭘 자꾸 물어봐. 기울기에 대해서 뭘 자꾸 물어보면 이 접선을 우리는 접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 t를 이용해서 식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자꾸 이상하게 기울기를 자꾸 물어봐. 곡선 밖에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예를 들어 그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접선 그으면 이쪽에도 그을 수 있고 여기도 그을 수 있거든요. 접선을. 그 두 기울기에 뭐 곱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접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식을 어떻게 쓰냐면 y는 m x-a 더하기 b 이렇게 식을 놓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a, b와 이 빨간색 이 직선의 기울기 m 이렇게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 왼쪽 거 처음 했던 요것만 사실 기억을 잘 하고 계시고 뒤쪽에 거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아시고 일단은 기본 포맷은 왼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접선의 활용을 방금 전 페이지에다가 내가 해버렸죠. 얘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방금 전 페이지에 했으니까. 선생님, 네네네. 혹시 2번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했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법선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접선과 수직인, 접선과 수직인 어떤 직선을 법선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선과 수직을 이루는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A, B라고 줬다고 합시다. 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랑 수직인 게 법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 이 파란색 직선이 접선입니다. 이제 빨간 놈의 기울기가 F'A이기 때문에 파란 놈의 기울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F'A분의 1이 됩니다.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선의 방정식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F'A분의 1이고 자, X-A 플러스 FA, A, FA를 지나죠. 이 점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B가 이제 FA니까 식을 마찬가지로 이 법선도 이 접점의 X좌표를 알면 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법선의 활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법선은 언제 활용하냐면요.
곡선과 원의 위치관계. 그리고 곡선과 점의 위치관계. 이럴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줘 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곡선이 있었어요. 자, 이 곡선 위에 점 P가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곡선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고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Q라고 해볼게요. Q가 막 이렇게 Q는 여기를 돌아다니고 P는 여기를 막 돌아다녀요. 이 문제에서 이 PQ라는 이 선분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봤다.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의 법선이 이 원의 중심을 딱 지나야 됩니다. 그때가 최소값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점 P에서 접선을 날려보시면 P에서 접선을 날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의 법선은 이렇게 날아가니까 지금 원의 중심을 안 지나겠죠?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안 지나가겠죠? 자, 그리고 적당히 이제 내려와서 이거 좀 잡아볼까요? 자, 여기서의 이제 접선 날렸더니 자, 여기서는 또 법선을 또 날리고 법선 날렸더니 딱 얘를 지나는 거. 딱 수직이 될 때.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 그때 P는 얘가 P가 되고 Q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곡선과 점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원의 중심이 어떤 하나의 점이라고 보면 이 점과 이 곡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찾으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죠? 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길이를 찾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원의 중심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점 P라는 놈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법선이 이 딱 중심을 지나게 하는 그런 점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접점의 X좌표가. 그래서 그 X좌표를 여러분이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좌표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점 P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과 이 P 사이에 이 점 P와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고 이 반지름을 빼게 되면 PQ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Q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지름을 빼줘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평값 정리를 하기 전에 바로 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과 법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유형 1번. 자, 곡선 예위의 점 1,2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F1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기 때문에 F'이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대입만 하시면 되죠. F1은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1이고 그게 2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인 거고, 자 미분을 하래요. 자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 일단 1을 넣게 되면 3 빼기 2a 더하기 b, 그 값이 2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에서 위에 걸 뺍시다. 그럼 얘가 a가 되고 얘는 없어지고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3이 되죠. 그래서 a가 3이니까 b는 5가 나올 수밖에 없죠. 둘 더하면 8이다. 정답은 3번이고, 자 403번. 자 다음 예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k라고 했다. 자 접선의 기울기는 사실 어떤 미분 계수죠. 미분 계수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건데, 미분 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게 도함수죠.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얘인데, 미분하시면 얘인데, 그럼 얘의 최대값이 미분 계수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묶을까요? 자, 상수항 빼고 나머지만 일단 묶어봤어요. 그럼 여기 더하기 9 빼기 9를 해야 되죠.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얘가 x-3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3개만 묶어서 마이너스 9는 만나서 플러스 27로 나가니까 더하기 15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값 k가 15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일 때 15가 나오니까, 자 그럼 이때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3일 때잖아요. 그럼 접점의 좌표가 3, 자 3은 여기다 넣어야 되죠. 3, 마이너스 27 더하기 81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4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4가 나오겠다. 그죠? 다 더하면 정답이 3번이 되네요. 자, 유형 3번. 자, 곡선 예위의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다. 자, 그럼 우리 미분을 합시다. 일단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a. 그러면 y는, 자 x에 1 넣으시면, 자 기울기가 1 넣으시면 이게 a 빼기 6이 되죠. 이게 기울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요놈이 이제 bx 더하기 c랑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개해볼까요? a 빼기 6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6 빼기 1. 그럼 지금 마이너스 a, 요놈 계산은 마이너스 a 더하기 5인데 그 값이 c죠. 그리고 여기다 a 값은 일단 대입하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3,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왔다. a가 4가 된 거죠. a가 4기 때문에 넣으면 c가 1이 되죠. 자, 그럼 다시 4를 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마이너스 2네요. 자, a랑 b랑 둘이 더하면 2고 c를 나누면 1을 나누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413번. 두 곡선이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라고 했습니다. 둘 다 1,1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1 대입하면 얘는 1 나오고, 일단 1 대입하시면 2a 빼기 b가 현재 1인 상황인 거죠. 일단 1,1 지나야 거기서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미분해서, 자,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여기다 1 넣었더니 기울기가 3이 나왔죠.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요 놈을 미분한 이 4ax 빼기 b에다가는 1을 넣었을 때 이게 4a 빼기 b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1이랑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되겠다. 빼시면 저 2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아래 거에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b가 1이다. b는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17번. 자, 곡선 위의 점 0,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랍니다. 자, 문제 상황을 보면 자, 일단 이 문제에다가 이제 별표를 한 3개 치시고 얘는 대입해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죠. 0놈의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자, 이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심리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개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2차 함수는 이렇게 한 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잖아. 오른쪽 위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최고차항이 음수면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이렇게 그리시는 거고 오른쪽 위에서 출발하는 거고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한다. 근데 이제 3차가 되면 직선도 마찬가지죠. 직선부터 해봐. 직선이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되잖아.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는 한 번 더 꺾여요. 이렇게. 4차 함수는 한 번 더 꺾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에서 출발하면 최고차항이 음수면 2번 꺾이고 2차 함수는 한 번 꺾이죠. 1차 함수는 안 꺾이고 2차 함수도 3차 함수 2번 꺾이고 4차 함수는 3번 꺾여요.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일단 우리 그리는 거는 우리 뒤에서 다 배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개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정확히 지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0, 마이너스 12가 사실 어디 있을지 모르거든요. 나는 대충 잡을게요. 여기로 잡을게. 이쯤에 있다고. 사실 저놈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0,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해도 여기서 언젠간 다시 만나거든요. 다시 만나는 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놓고 할게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어디로 놓든지. 자, 그러면 얘를 일단은 최대한 복잡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배운 것만 가지고 풀어보고 얘를 쉽게 접근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 여기에 여기 x좌표를 0이라 한 거죠. 그럼 여기 접선의 방식을 세울 수 있겠다. 얘를 미분한 거를 찾아가 봅시다.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 빼기 9 이렇게 돼요. 그럼 0을 넣었을 때 기울기가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 9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12 바로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빨간색이 이제 접선이죠. 접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거니까 이제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곡선이랑 이렇게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의 근을 찾으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쉽게 출제했기 때문에 얘가 다 사라지네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0이죠. 마이너스 1씩 곱해가지고 그럼 x 제곱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x가 0 또는 6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게 0 또는 6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6이었다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얘가 0이고 얘가 6인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한 이쯤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더니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 나왔다는 거예요. 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식 세우는 데 있어서는. 됐죠? 그래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지금 6인 거예요. 그러면 6, 자 여기다가 6을 넣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6을 더 대입해서 계산을 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66이 나오네. 그래서 a분의 b를 하시면 마이너스 11이 답이 돼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요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 문제를. 이 문제 상황을. 요걸 알면 사실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곡선이 있는데요. 얘가 3차식이에요. 근데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1차식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기울기가 0이면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차식 혹은 1차식 이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 3차식과 요 1차 이하의 식, 그냥 1차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차식과 1차식을 같다고 놓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싹 사라졌지만 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 특별히 이제 요게 딱 똑같아갖고 다 깔끔하게 사라진 건데 안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여기서 3차식과 2차식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3차항과 2차항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해요. 이 1차식을 이항을 해봤자. 지들끼리 계산하고 지들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영향을 못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6이죠. 그럼 얘는 세 근의 합이 6인 거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줬냐면 0,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과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0이 중근이 돼요. 요 스쳐 지나가죠.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죠. 그럼 이 상황은 중근. 그리고 여기 뚫고 지나가잖아요. 얘는 어떤 또 다른 근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근이. 그러니까 근 두 개가 0으로 알려져 있는 거야. 중근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얘가 합이 6이죠. 그럼 얘가 6일 수밖에 없는 거지. 0 더하기 0 더하기 네모로 했더니 6이야. 그럼 네모는 6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그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6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x좌표 6 놓고 그때 계산을 해보시면 y좌표가 마이너스 66이 나오니까 답이 바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해보세요. 1. 1, 얼마 나온대. 이거 그냥 구경만 해보세요. 1, 얼마 나왔대. 여기서 이 접선과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으래. 그럼 간단하죠. 세근의 합이 6이야. 근데 얘 1이 중근이야. 그럼 나머지는 1 더하기 1 더하기 나머지는 4가 되겠죠. 그래 6이 나오니까. 그럼 4야. 4, 얼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교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문제가 생각보다 많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까지 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얘기들 문제를 더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 푼 다음에 룰의 정리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도 내용 복습 열심히 하시고 문제 열심히 풀어오시고 421번까지 풀어오면 되겠어요. 421번까지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내일 만나요.